What's next? What's next is brave. What's next is bold. What's next is outside of your comfort zone. What's next is letting go of the now and embracing the new. We've all got our eye on what's next. Unfortunately, attackers do too. So what's next for cybersecurity? The answer is people, and a company that's purpose-built to protect people first and foremost. A company that's purpose-built to anticipate an attacker's every move, and a company that's purpose-built for what comes next. Truth is, attackers start with people. So do we. The new era of security is people-centric, and Proofpoint is leading the way. We've made it our mission to think like attackers, so we can defend against them. To think like users, so we can protect them. We analyze more threat-related data than anyone in the world. We make people both resilient and vigilant. We protect privileged data and systems from compromised user accounts. We help companies pinpoint people-based risks on the inside. And we're diving even deeper into our people-centric strategy with new insights, innovations, and breakthroughs, all designed to protect people. So as we face a daunting future in security, let's look to the new face of defense. Proofpoint. Protection starts with people.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이유지 기자입니다. 2022년 새해 첫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웨비나 발표하실 분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프루프포인트 코리아의 곽종범 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루프포인트의 곽종범이라고 합니다. 네, 부장님 오늘 주제가 여기 오피스 365 구글 워크스페이스 보안 강화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네. 예, 근데 또 사람 중심 보안 이렇게 좀 강조가 돼 있어요. 오늘 어떤 내용 발표하실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고객들이 오피스 365는 아니면 구글 스페이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메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네. 프로포인트의 강점인 사람 중심의 보안을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이메일의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보안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경계 보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경계 보안이라고 하는 게 보시게 되면 이제 방화벽이 있고 IPS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위협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그때 보안 솔루션을 더 이렇게 배치를 해서 위협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자를 맞아들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격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겠냐라는 이제 궁금증을 말할 수가 있는데 공격자 입장에서는 그 목표가 결국은 조직을 공격을 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계획을 해야 될 것이고 자신의 비용과 시간을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될 거고 그게 바로 사람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안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공격자는 인프라가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조직이 어떠한 보안 솔루션에 돈을 많이 쓰고 있냐 보시게 되면 잘 아시듯이 이제 네트워크주의 굉장히 많습니다. 네, 좀 전에 경계 보안이라고 말씀하셨던 그죠? 그쪽 영역이죠. 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보안 사고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죠. 대부분은 이메일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게 85%나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돈이 잘 쓰이고 있는 걸까 한번 반문할 필요가 있고요. 네. 아마도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못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안 투자에 대한 이야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조직에 있는데 이메일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계시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보안 사고를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네. 보안 사고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 보안 사고가 어떻게 발생이 되냐, 어떤 툴을 통해서 많이 발생을 되냐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프로포인트에서.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네.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반대로 매크로나 아니면 하이제킹 공격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이러한 공격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중간에 사람의 인터랙션이 있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보안 사고의 시작은 사람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 자체가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겠네요. 그렇죠. 대부분의 보안 사고는 이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이게 제로데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통계를 보면 사람이 가장 먼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제로데이 악성 코드 위협도 사람이 뭔가를 행위를 해가지고 그렇죠. 뭐 감염이 되거나 행위 안에서 예를 들어 보안 패치 같은 걸 안에서 감염되기도 하고 또 악성 링크 같은 걸 그렇죠. 누르기도 그게 하고. 가장 큰 이제 그 시작점이고 네. 여기에 좀 집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듯이 이 피싱 공격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너무 오래돼서 그럼 공격자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공격을 하고 있고 공격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조직의 57%가 피싱 공격을 네. 당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보안 사고의 60%는 피싱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럼 가짜 뭐 사기 사이트에 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네.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공격자들은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나왔을 때, 네. 그리고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 공격자들은 이걸 이용해서 성공 확률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격자들은 피싱은 사람을 공격하는 거고 네.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중요한 사회적 이슈 같은 그쵸. 것들로 관심을 끌고. 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은 계정 도용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구글이나 아니면 지금 오피스 365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네. 공격자들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공격자들은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정 해킹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오피스 365를 사용하는 계정, 그리고 그쵸. 구글 워크스페이스 사용하는 계정 네,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걸 획득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도 이메일 사기도 굉장히 치기 쉽고 악성 코드도 배포하기 굉장히 쉽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조직의 95%는 지금 계정 해킹 시도를 당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절반은 실제 계정을 이제 탈취를 당했고요. 풀포인트가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 네. 오른쪽에 수치가 지금 보이시잖아요. 네. 이게 지금 구글이나 아니면 오피스 365에 얼마나 많은 악성 메시지 그리고 악성 코드가 거기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고요. 그 연간 집계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 포인트가 구글 오피스 앞에 그리고 구글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오피스 365 앞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분석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천만 건, 뭐 네, 9천만 맞습니다. 건 이상 굉장히 되네요. 많죠. 예. 이 2020년 기준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났을 수도 있고. 네, 지금 예상하건대 아무래도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공격자는 이렇게 계정 그쵸. 사용자 조직이 계정.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계정 탈취 시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랜섬웨어를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익숙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진입점을 보게 되면 이메일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사람이랑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 랜섬웨어도 사람 때문에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랜섬웨어의 이제 변화를 보게 되면 공격자는 처음에는
이메일에 그냥 악성 코드를 실어서 보냈고 네. 보안 솔루션도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 우회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더 정교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5단계, 6단계 걸쳐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제 우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안 솔루션이 계속 나오면 공격자들은 계속 이렇게 변화를 해서 스테이지를 더 올릴 거고 네. 이러한 공격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창과 방패의 싸움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지금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토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메일 사기라고 하는 건데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네, 같고요. 여기 BEC가 비즈니스 이메일 컴프로마이즈죠? 네, 맞습니다. 보통 이메일 사기라고 그쵸. 표현하나요? 이메일 사기라고 하고 이제 비즈니스의 관계에 이루어지는 사기를 가지고 이메일 사기라고 보통 그러니까 BC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죠. 사기를 치는데 이메일로 금전적인 사기를 친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도 몇 년 전에 큰 대기업이 이 BEC 피해를 크게 입은 적이 있었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별로 이슈가 안 된 것 같아요. 뭐 그게 크게 회자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거죠. 원래는 이제 그런 피해가 있는데 이제 언론에 안 드러났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네. 이 이메일 사기의 특징을 보게 되면 네. 뭐 악성 URL이나 아니면 첨부 파일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는 위협적이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실제 2002년 FBI 통계를 보게 되면 피해 중에 가장 크고요. 랜섬웨어의 피해가 비교를 하게 되면 네. 64배입니다. 그렇게 큰가요? 네네, 엄청 크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고 금전적인 이익을 굉장히 취득하기 쉽기 때문에 공격자들은 계속 이러한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하긴 비즈니스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죠? 네, 피해액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보시게 되면 네. 지금 구글 기사도 있고 이렇게 오피스 365 기사도 있는데 네. 이 기사는 결국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에 취약점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기사가 되겠고요. 네. 최근에 나온 취약점이 있는데 지금 패치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공격자는 오피스 365 관련한 건가요? 지금 이 취약점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닥스 취약점이고요. 네. 공격자가 이렇게 페이크 계정을 만들고 근데 그 페이크 계정은 그 희생자 입장에서 봤을 때 팀장이나 아니면 관리자급 계정을 만드는데 이제 이름만 똑같이 만들고 나머지는 그냥 페이크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를 만들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커멘트를 다는데 이 커멘트를 달 때 링크를 하나 이제 추가하게 되죠. 이렇게 사람이 눌러보도록. 그쵸. 이 커멘트를 쓰게 되면 이 메일이 네. 실제 희생자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도착하게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걸 받은 입장이면 저기 이메일을 보시면 네. 팀장님의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그쵸. 링크를 누르라고 돼 있습니다. 네, 신뢰하는 사람이 보낸 우리 팀장님이 보낸 이메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클릭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열어볼 수밖에 없는데 네. 공격자들은 이런 취약점을 계속 찾아서 공격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쓰고 계신 고객이라고 하면 한 번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트너에서는 이메일 보안 솔루션이 가지고 있어야 될 5가지를 일단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잘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메일 사기가 됐건 아니면 랜섬웨어가 됐건 네. 잘 막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정 탈취에 대한 갈성 역시 확보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메일 인증입니다. 이메일 사기에서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보호 조치는 이메일 인증이고요. 네. 그 중에서도
D마크를 반드시 구현할 필요가 아. 필요가 있다. 예, D마크 이거 좀 생소하네요. 이게 어떤 용어인가요? D마크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메일 인증 같은 경우는 SPF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D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D마크라는 게 있는데 이 D마크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인증이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부분의 보안 사고는 사람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결국 URL을 클릭하거나 첨부 파일을 열어보거나 이렇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걸 안 하도록 교육을 하게 되면 위협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보안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안 훈련 교육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보안 교육도 있지만 실제 페이크 공격을 보내게 되고 네. 사람이 그걸 열어보게 되면 통계를 내서 다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들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네. 네 번째는 이제 공격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회피된 그 메시지가 유저한테 가게 될 텐데 그럼 이거를 자동으로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네. 라고 하는 게 네 번째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 이메일이 비즈니스에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외부로 내보낼 때 DLP를 적용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 데이터 네.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중에 네 번째 MSOA라고 되어 있는데 M이 뭔가요? MSOA가 기술 메일입니다. 용어인가요? 메일에 대해서 어떠한 위협을 자동으로 대응해야 된다. 네. 라고 해서 MSOA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메일 보안 권장 사항이니까. 네, 네, 맞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D마크. 네. D마크 이렇게 나와 있고, 저희가 피싱 말고 보이스 피싱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네. 보이스 피싱의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사칭입니다. 그래야지 목표라는 대상에게 그 행동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이메일에서 보시게 되면 그러한 사칭을 유저가 볼 수 있는 부분에 사칭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header from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메일을 받으시게 되면 네. 누구로부터 왔다 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header from이고요. 네. 거기를 이제 사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푸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스푸핑을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D마크라고 오른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키사에서도 역시 D마크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푸핑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D마크를 구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방식을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나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지는 않고요. 네. 지금 그 쿠팡 같은 회사들이 이제 있는데 네. 그 회사들은 그 일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공격자들은 쿠팡이 보안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파트너를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파트너가 많은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기업은 당연히 이제 D마크를 해야지 자기를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에 자기네들이 가시성을 가질 수 있고 이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조직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D마크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데 네. 하나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걸 구현하게 됐을 때 설정을 잘못하게 되면 네. 정상적인 이메일조차도 차단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또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막아야 되는데 네. 잘못 설정됐기 때문에 다시 또 차단이 되는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프로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것을 좀 쉽게 해결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메일을 받게 되면 네. 그 메일의 송신자의 도메인을 먼저 확인을 하게 되고요. 네. D마크가 정상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구현이 안 돼 있으면 D마크를 강제하진 않고요. 네. 만약에 설정이 문제가 없다, 오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디마크 체크를 하고 인증이 실패하게 되면 그때 메시지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럼 이 디마크를 적용할 때는 네네. 뭐 자체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이런 기술을 자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이런 이메일 보안 솔루션을 사용해야만 이런 인증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예. 그 질문을 잘 주셨는데 예. 일반적으로 그 이메일을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DNS만 가지고 있으면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디마크만 가지고 네. 모든 이메일 사기를 막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격 대상이 있고 공격 대상과 파트너 관계인 이제 조직이 있습니다. 네. 공격자는 이제 공격 대상의 계정을 이제 탈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겠죠. 네.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고 공격자가 관심 있는 건 결국은 이제 금전적인 거죠. 그래서 금전적인 메일이 있나 없나 계속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금전적인 거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계속 모니터링 합니다. 네. 거기에는 역시 파트너 정보도 들어가 있겠죠. 네. 공격자는 그 파트너 계정도 해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 모니터링을 계속을 하는데 거래가 있을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가 딱 발생되는 순간 이 파트너는 메일을 보냅니다. 공격 대상에게. 근데 그 메일이 거래를 정지하는 거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격 대상이 그걸 받았을 때 이 메일이 정상적인 메일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격을 할 때 정상적인 이메일 주소와 그리고 사칭한 이메일 주소를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 대상은 이게 진짜 이메일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격자는 계속 그 계정을 해킹을 시도를 하고 그 조직을 계속 이메일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디마크 가지고는 좀 힘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한 가지 방법으로 뭐 모든 공격을 막을 그쵸. 수는 없으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루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메일이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이메일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 먼저 분석하게 됩니다. 보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냐, 그리고 송신자와 그리고 수신자 관계가 어떻게 되냐. 아까 예에서 보시게 되면 사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칭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원래는 정상적인 메일을 쓰다가 이제 사칭을 했으니까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공격자가 이제 미국에서 로그인을 하다가 그 다음에 중국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정보 역시 비정상적인 거죠. 이러한 것들을 모두 먼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각각의 분석한 내용을 머신러닝을 돌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비이신지를 찾게 되고 거기에 더불어 이제 저희는 20년 동안 이메일 위협을 분석을 했고 이제 그 인텔리전스를 같이 엮어서 머신러닝 한 번 더 하게 되고 네. BC를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내서 아까와 같은 그런 공격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혹시 뭐 오탐은 없을까요? 머신러닝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했는데. 예. 오탄 같은 경우는 네. 물론 저희가 고려는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는 머신러닝을 두 가지 형태로 돌리게 됩니다. 클라우드에서 돌리는 머신러닝이 있고 네. 그리고 이메일 프로텍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메일 프로텍션에서 네. 돌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그 조직에 최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오탐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탐이 많이 발생하면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줄이기 위해 이제 프로포인트는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오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개의 두 가지 머신러닝을 쓰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메일을 통해서 피싱이나 아니면 악성 코드를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첨부 파일이고 네. URL인 거죠. 그렇죠. 우선 프로포인트는 이러한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탭이라는 것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메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첨부 파일이 있겠죠. 그리고 첨부 파일을 뜯어내서 이게 정상적인 파일인지 체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악성이면 차단을 하게 될 것이고 악성이 아니면 이제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이 파일을 암호화를 해서 이제 샌드박스로 돌리는데 그 샌드박스는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네. 뭐 샌드박스는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하는 것들이 뭐 정적 분석도 하게 되고 동적 분석도 하게 되고 네트워크 이벤트 분석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악성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악성이라고 하면 차단이 되고요. 그 정보가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가 되고 그렇게 해서 첨부 파일은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고요. 네. URL 같은 경우도 거의 유사하게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메일에 악성 링크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 링크를 뽑아내서 평판 체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언론이 나오게 되면 이 정보를 샌드박스로 올려서 다시 첨부 파일과 같이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업데이트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 차이점이 있는데 클린이 나오거나 언론이 나왔을 때 그냥 이메일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URL을 이렇게 프로포인트 클라우드를 가리키도록 바꿔버립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은 비록 악성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악성으로 바뀌었을 때 사용자가 그것을 클릭하는 순간 다시 한번 레퓨테이션 체크가 되고 샌드박싱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차단이 되거나 아니면 통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속도가 좀 많이 걸리지는 않을까요? 속도는 지연되거나. 네. 네, 속도는 이제 다른 이제 벤더도 그 클라우드 샌드박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로컬에 있는 샌드박스와 비교했을 때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네, 뭐 클라우드 기반 샌드박스 아니고 온프렘 환경의 구축도 가능한가요? 프로포인트는 네, 클라우드 샌드박스만 있습니다. 클라우드만. 네네.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아까 전에 공격자들은 이렇게 우회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했었고 네. 시간차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메일을 이렇게 공격자가 보냈는데 여기 보시면 링크가 있고 이 링크를 보시게 되면 정상적인 사이트에서 보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안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될 거고 저게 이제 정상적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다 통과가 되겠죠. 그리고 사용자가 그걸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자는 이 정상적인 사이트를 이렇게 악성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는 이걸 누르게 되면 당연히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겠죠. 네. 프로포인트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트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일이 들어왔을 때 분석을 다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상 사이트가 악성으로 바뀌는 그 순간 저희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하게 됩니다. 뭐 악성으로 바꾼 그 순간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미 저 URL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트래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가 악성으로 나오게 되면 경고를 발생을 시키고요. 이 경고에는 어떤 메시지가 그 URL을 포함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이미 그 메일을 받았더라도 네. 모든 메시지를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용자는 그 악성 메시지가 있는지도 인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격자가 정상적인 사이트를 악성 사이트로 바꾸는 그 순간 네. 그리고 그 악성으로 바뀐 그것을 탐지하는 그 갭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 사이에 만약에 사용자가 누르게 되면 악성 코드에 걸리겠죠. 네.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조금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포인트는 웹 격리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사용자 악성 링크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 URL 정보가 가상 웹 브라우징 시스템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용자 브라우저가 가상 환경이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용자가 100명이면 100개의 브라우저가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URL을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실제 악성 사이트 같은 경우는 컨텐츠가 떨어질 텐데 일반적으로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JS 같은 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코드가 다운로드가 되고 그리고 악성 코드 감염이 되게 됩니다. 가상 브라우징 시스템 이런 걸 받게 되면 이런 것들 다 제거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안전한 것만 사용자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시간차 공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URL이 악성 코드가 아니라 피싱 사이트라고 하면 피싱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입력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기능도 역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피싱이나 악성 코드 걱정 없이 어떤 사이트든지 그냥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격자는 클라우드 계정 해킹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한번 해킹을 하게 되면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배포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가시성이 있어야 되겠죠. 네. 이게 보안 관리자가 볼 수 있는 화면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피스 365나 아니면 구글 워크스페이스 고객이라고 하면 네. API 권한만 주게 되면 저희가 연동을 이렇게 해서.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고 네. 어떤 사용자가 어디에서 로그를 했는지 그게 의심스러운 로그인인 건지 다 네.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특정 사용자까지도. 그렇죠. 예. 여기 밑에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게 의심스러운 로그인이고요. 네. 그렇게 어떤 사용자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IP로 로그인을 시도했는지 나오게 되고 그러면 담당자는 한번 검증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적인지 그리고 만약에 비정상적이라고 하면 이제 이 사람을 기준으로 뭔가 액션을 취할 수도 있겠죠. 네. 바로 이러한 가시성을 프로포인트는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실제 보안 조치까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가시성만 보여주는 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이제 엔드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 네.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식별을 해야 또 그거에 대한 대응책들을 마련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여태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대부분은 이제 위협 중심의 접근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BC가 얼마나 위협적이고 그다음에 랜섬웨어가 얼마나 위협적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죠. 이것만 가지고 충분해?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0명의 사용자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고 그 중에 2명만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보안 정책을 10명에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2명에게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이나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2명만 하는 것이 그 조직의 위협에서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저희는 people centric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사용자가 있는데 얼마나 취약하냐. 취약성을 평가하는 거는 메일을 받았을 때 URL을 잘 누르냐, 첨부 파일을 잘 열고 있냐 를 기준으로 스코링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보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보안 교육을 안 받았다. 그러면 취약성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첫 번째로 스코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격입니다. 공격 같은 경우는 그 공격이 특정한 사람한테 가냐 아니면 광범위하게 가냐를 첫 번째 판단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타겟형이 점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네. 그 두 번째는
얼마나 정교하냐. 당연히 정교한 공격이 더 많은 스코어링을 받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택을 스코어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프리빌리지입니다. 어떤 사용자가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민감한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스코어링을 더 많이 받게 되고요. 네. 이렇게 세 개를 다 조합을 하게 되면 그 조직에서 누가 가장 위협적인지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피싱 링크를 굉장히 잘 누르는데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권한이 없는 사람, 피싱 링크를 잘 누르지만 민감한 데이터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 당연히 후자 쪽에 먼저 보안 정책을 줘야 되겠죠. 네. 바로 이러한 결정을 도와주는 것이 프로포인트의 people centric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포인트가 네. 지금 위협에 대응하는 BC가 됐건 아니면 뭐 탭이 됐건 그리고 계정 해킹 시도가 됐건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솔루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스코어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누가 가장 조직에 위협적인지를 식별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을 프로포인트는 VAP라고 합니다. 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220이라고 된 부분이 있죠. 네. 이게 현재 지금 조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는 이 수치를 보고 그리고 누가 위협적인지 식별을 하게 되고 보안 조치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럴 수도 있죠. 만약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자동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더 네. 좋겠죠. 아, 실제 그 방법을 제공하고 있나요? 그런. 네네. 첫 번째 말씀드릴 게 네. 옥타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 네. 프로포인트가 이렇게 위협적인 사람을 식별을 해내게 됩니다. 클라우드 그리고- 기반 계정 관리 솔루션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로포인트가 이 정보를 옥타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아, 네. 그럼 옥타는 그 그룹에 대한 이제 설정을 우선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민감한 어플리케이션에 특정한 시간 동안 접속하지 마. 이렇게 하나 줄 수가 있고, 네. 그 위협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공격자에게 이미 그 계정 정보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공격자는 계속 그 계정 탈취 시도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패스워드를 복구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옥타에서 설정을 하는 거죠. 이 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복구가 안 돼.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지금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people centric을 옥타와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사용자에 맞게, 그 사용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접속을 제한하거나,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공격자가 비밀번호를 복구해서 탈취하기 전에 그 기능을 막거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된 프로포인트가 방식으로. 먼저 평가를 하고 네, 그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자동화를 시키는 거예요. 옥타를 가지고. 네. 다른 방법도 있나요? 다른 방법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웹 격리를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네, 웹 격리를 다 적용하게 되면 이제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테고 효과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우리는 조직에 이런 사람들이 위협적인데 이런 사람들만 적용을 하게 되면 악성 코드나 피싱 공격이 안 당할 수도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비용을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많은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네, 아마 좀 복잡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네, 정리하는 장표를 하나 만들었고요. 네, 이메일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뭐 이메일 사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이메일 프로텍션이라는 제품에서 먼저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때 사용하는 것들이 머신러닝 제가 말씀드렸고 네, 그 다음에 디마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한번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메시지에 URL이나 첨부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샌드박싱을 해서 위협을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자가 이렇게
어카운트 계정을 탈취하는 시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가시성을 이렇게 확보를 시켜주게 되고요. 공격자가 어떻게 우회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트랩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삭제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솔루션에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가장 조직에 위험한지 식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웹 격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안 교육을 받게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타를 통해서 서드 파티와 연동을 해서 보안을 더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외부로 나가는 메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메일 DLP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메일 DLP는 자체 솔루션인가요? 네, 자체 솔루션입니다. 네. 이러한 피플 센트릭을 적용해서 오피스 365나 아니면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네. 이메일을 사용하는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 보안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옥타 외에 뭐 다른 또 솔루션하고도 연동이 다 가능한가요? 위에 보시면 저희가 팔로알토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아, 있고 옥타 그 셀포인트도 있고 네. 저희가 지금은 한 4개, 5개 정도 됐는데 계속 저희는 파트너십을 늘려갈 거고 네. 그렇게 해야지만 결국은 보안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파트너를 늘려갈 겁니다. 네. 사용자가 엄청 많은 대규모 기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네네. 기업에도 적용하는 데는 무리는 없나요? 네, 저희가 프로포인트 같은 경우는 온프라미스 장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사스 장비도 있습니다. 사스 형식으로 가게 되면 뭐 사용자가 얼마가 됐건 그 양에 맞게끔 오토 스케일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저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런 것들은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네. 이제 POC를 이제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제품을 도입하기 전에 POC를 많이 하시는데 네. 오피스 365나 아니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들은 중간에 저희가 뭐 인라인으로 들어갈 필요 없이 네. API에 대한 권한만 주게 되면 바로 PRC를 시작할 수 있다. POC를 굉장히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 장표인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아유, 발표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프루프 포인트가 국내에서 네.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네네. 예, 제가 알기로는 예,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이버 보안 회사로 알고 있는데 프루프 포인트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는 기업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루프 포인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제가 간단히 해드리자면 네. 처음에는 이메일로부터 시작을 하게 이메일 되었고요. 보안 시작했군요. 네. 이메일 보안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점점 이제 고객이 보시게 되면 고객 같은 경우가 뭐 유명한 고객들이 굉장히 많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메일만 가지고 이제 보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피플 센트릭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회사들을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보안 회사 매출로 봤을 때는 글로벌로 탑 5로 지금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 프로텍션 쪽에서는 지금 리더에 선정이 되어 있고 네. 한국에는 되게 생소하지만 뭐 미국이 됐고 아니면 딴 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제품이고 이메일이라고 하면 이제 프로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름은 들어봤는데 좀 찾아보니까 설립된 지도 2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네, 20년 넘게 2002년? 네, 맞습니다. 이때 설립했고 알기로는 최근에 국내 지사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네,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지사도 있고 네, 네. 그리고 국내 파트너사도 있죠. 네, 총판도 있고 파트너도 다 있고요. 네, 오늘 웨비나 같이 하고 있는 엔큐리티. 네, 네, 맞습니다. 또 엔큐리티가 총판이고요. 총판이군요. 네, 예. 가장 많이 이제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고 네. 뭔가 기술 지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뭐 지사로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네. 총판으로 직접 연락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혹시 뭐 오늘 웨비나 뭐 발표 들으시면서 더 궁금한 사항 있거나 POC 원하시면 프로포 포인트 코리아나 엔큐리티로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더 마지막으로 뭐 강조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프로포인트는 이메일뿐만 아니라 사람과 관련된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현재 기술적인 보안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보안도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프로포인트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럼 프루프포인트가 제시하는 사람 중심 보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